안녕하세요. 꾸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CPI는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7.3%였는데 시장에서는 결과가 7.1%로 보이면서 미증시 소폭 상승함에 따라 우리 시장도 어젯밤에 한 5% 정도 올랐다가 현재는 17.5K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초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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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CPI가 예상치보다 훌쩍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같았으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많은 상승을 또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많이 질문하셨는데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좀 길게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PPI 발표 예상치가 이제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불안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제 그렇게 발표가 됐을 때 생각보다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지 이제 좀 시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서 제가 좀 전체적으로 좀 보고 가지고 왔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CPI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지만 이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아니냐라는 우려도 같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장이 FOMC 직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히 짚어야지 우리가 불안한 감정이 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작은 이제 파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큰 것을 보시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를 가져가는 게 마음가짐으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CPI 발표가 나왔는데 좀 크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재 조금은 소폭 상승한 상태입니다. 우리 어떻게 된 상황인지 또 우리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 결과까지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에서 계속해서 그 얘기 같이 나눠볼 테니까요. 투자 전략 같이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나스닥 장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얘기들 준비해 주셨나요? 네, 우선은 PPI를 네. 우선 짚어볼 겁니다. 그럼 이제 다영이 고용지표 이야기도 잠시 할 거고 그리고 나서 CPI가 예상치보다 하회했는데 그 품목을 보면서 왜 그렇게 나왔고 시장이 왜 이제 그 이상으로 올라주지 못했는지 같이 지켜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신 건 산타랠리가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중국의 석유와 가스를 위안화 결제를 추진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G20 국가들을 주목을 해야 하는데 그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코인들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지금 또 대두에 올랐어요. 사실 저는 FOMC는 이미 50bp가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파월의 연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또 이제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짚어줄 건데 이 바이낸스의 상황을 이제 단순히 정말 모든 코인의 거래소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를 계속 알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입장에서 코인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 나누면 불안한 감정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에 PPI가 나오고 이번 주에 CPI가 나왔습니다. 그 흐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가스를 위안화로 결제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흐름들 우리 코인 시장에 어떻게 흘러들어올지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바이낸스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스닥 같이 살펴보시죠. 네, 우선 나스닥 지표를 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소폭 반등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혼조로 보는 게 사실 맞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나스닥이 굉장히 치솟았다가 다시 저항을 맞고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왜 그렇게 흘러가나요? 라고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으니 당연히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으로 안도랠리가 우선 벌어지고 그 전에 있었던
있었던 이제 숏 물량들이 청산이 되면서 상승이 강하게 왔지만 이제 품목을 세세하게 살펴볼 것인데 이 생각보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뭐 중고차라든지 그런 섹터의 마이너스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것이 사실은 경기 침체가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 또한 또 말씀드렸던 것이 FOMC 발표가 이제 아무래도 오늘이에요. 사실은 하루 차인데 시차 때문에 이제 내일 새벽 4시에 발표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새벽 4시에 바로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이제 발표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추측된 이런 생각이 있어요. FOMC 직전에 올려주면 파월이 연설에서 다시 눌러주는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바이낸스의 이제 좀 불안한 감정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눌러주는 것에 도움이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눌려야지만 이제 FOMC 발표에서 50bp나 뭐 이런 예상치랑 비슷하게 나왔을 때 파월 연설이 이제 또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봤을 때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특히나 나스닥에 조금 문제가 있어야 하거든요. 나스닥이 저항대에 걸려 있거나 좀 애매한 상황이거나 올라지도 내리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파월이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시장이 바로 강하게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파월이 나스닥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코인 가격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나스닥의 가격으로 지금 가격이 어떻고 그래서 파월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를 그 직전까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오늘의 장세가 내일에 있을 파월의 연설에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뭐 예상치보다 우리가 낮게 나왔던 결과가 있었는데 현재 중고차 섹터 쪽에서 좀 마이너스를 보인 것 같습니다. FOMC 발표 어쨌든 오늘 발표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4시 정도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나스닥이 지금 저항대에 걸려 있는지 아니면 좀 애매하게 있을 때 파월의 발언으로서 좀 밑으로 내려줄 수가 있겠는데 따라서 지금 코인 시장의 가격보다는 현재 나스닥 가격에 집중을 하시고 내일 어떤 발언이 나올지 오늘 포함해서 내일 금리 인상까지 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용 지표가 나왔고 PPI가 나왔고 CPI가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내일이죠. 내일 있을 금리 인상 뭐 50bp라고는 합니다만 파월의 발언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초아님? 네, 우선은 CPI 발표가 나고 나서의 움직임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예측치가 원래 그 전까지랑은 조금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4.75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확대가 좀 되었고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천천히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시장이 좀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보시면 25일 전까지는 거의 큰 이제 이슈가 없거든요. 이제 뭐 있는 거라고는 PCE 물가지수,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정도 이제 23일에 있는데 사실 FOMC 후에는 이제 거의 큰 것들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코인 시장에 영향을 생각보다 주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거시적인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코인장을 좀 끌고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인 문제들이죠. 거래소의 문제들, 특히나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을 좀 눌러준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이 유지가 되고 오늘까지도 그렇게 끝난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나스닥 장에도 영향을 또 끼쳐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파월의 연설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살펴볼 것은 이제 저번 주엔 또 어땠고 앞으로 있을 일정은 이제 짚어본 거죠. 저번 주에 있었던 것은 PPI가 왜 중요했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실 건데 우선 PPI가 블랙아웃 기간에 걸쳐져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파월 쪽에서 얘기를 강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에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외부적인 지표나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제 생각보다 발표가 내는 것들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았어요. PPI라든지 고용 지표밖에 볼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고용 지표가 그 전주에 한번 나왔을 때 이제 좀 생각보다 이제 증가세가 조금 강했었죠. 200K를 예상을 했는데 261K를 또 했고 이제 그렇게 발표가 됐고 PPI 또한 이제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의 모든 이제 큰 원인, 큰 이유들은 이제 아무래도 코어 PPI 즉 이제 임금의 증가
이제 사람들이 예상치보다 당연히 많이 고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인건비로 좀 소요를 많이 해서 당연히 물건을 만드는데 소요가 되는 이런 물건의 그런 인건비가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PPI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것이 또 야기했던 것은 CPI도 이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런 것들 코어 PPI 서비스 물가 지수가 또 이제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네. 그런데 결과치 발표가 됐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코어 PPI, 코어 CPI 역시도 좀 낮게 나와줬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걱정이 됐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해소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좋은 부분이지만 네.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아무래도 파월 연설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제 PPI를 살펴봤으니 조금 정리해 본다면 CPI도 이제 같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5일 전까지 우리가 개인 소비 지출 말고는 또 다른 지표가 없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걸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선물 옵션 만기는 코인 시장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주에 PPI 블랙아웃 기간에 걸쳐 있을 때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러한 지표들에게 지금 현재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었죠. 어제 또 밤에 10시 반 정도에 근원 CPI까지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어서 좀 물가가 좀 잡힌 것이 아닐까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만약에 물가가 잡혔다라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그런 파월한테는 금리를 잘 올릴 수 있는 명분을 좀 주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뭐 내일은 50bp를 올린다고는 하지만 내년에 있을 좀 속도 조절이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우선 네. CPI 발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4.5, 4.75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지배적인 반응이거든요. 네. 방금 전에 PPI 발표가 나왔을 때랑 사뭇 다른 모양이죠. 지금 보시면 이제 4.5, 4.75까지도 대두가 됐고 그렇다는 것은 3월 달에 있을 금리 인상까지 천천히 좀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기준금리는 뭐 유지가 되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5.0까지 갔던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잡히고 있다는 뜻인데 사실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같이 봐야 할 지표들이 좀 많아요. 네. 이제 그것들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의식주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진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의식주인데 네. 그 의식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가격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엔 옷이 없는데 옷도 지금 예상치보다 더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주거 비용이나 음식에 대한 지출은 계속 상승을 하거나 거의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의식주 즉 이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다른 것들은 좀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난 지금 지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는 것들이 없어도 되는 것들이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의식주를 제외하고는 이제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자동차 값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낀다는 거죠. 이제 네. 지금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내년에 좀 바꾸고 그리고 지금 사고 싶은 것들을 좀 내년에 미루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는 1월에 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대부분 수출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연결이 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없어도 되는 물건들, 지금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이제 소비하는 특히 빅테크 기업, 테크 기업들의 이제 조금 부진이 예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진짜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고 삶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의식주 섹터만 중요하고 나머지 네. 부분들은 이제 별로 이제 많이 사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이 표를 통해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중고차 섹터가 특히나 저번에는 2.0%였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3.3%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솔린이나 가스비가 하락을 많이 해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솔린 가스비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하락해주면 이제 시장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것들은 꼭 식료품 가격이랑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사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에 내가 지금
차 타고 갈 거 이제 조금 더 일찍 나가서 대중교통을 타고 이런 것들에 이제 소비가 늘었다는 거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파월이 원했던 약간의 이제 경기 침체,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좀 원하는 바까지 달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제 CPI 비용 자체, CPI 이제 그런 것들 자체를 봤을 때도 파월이 연설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금리를 바로 내릴 수는 없죠. 바로 네. 내릴 수는 없고 특히나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이제 집값이 아직도 좀 상기를 이제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집값은 이미 하락한 지가 좀 됐습니다. 미국 집값이 좀 하락한 지가 됐는데 우리도 알아야 하는 게 공시지가랑 이제 실제로 이제 거래가 되는 금액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되는 시장은 결국에 내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CPI는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위치에서는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경기 침체냐 아니냐로 이제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싸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CPI 입장에서 봤을 때 의식주 섹터에 이제 특히나 음식에 관련된 섹터의 가격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다른 네. 것들은 하락하지만 음식 그리고 특히나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의 가격은 줄일 수 없으니 그런 것들은 비싸도 먹어야 되고 비싸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격들이 떨어져 주는지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우리 전체 CPI의 거의 47%를 해당하는 에너지나 뭐 주택 가격이 그래도 하락을 해주고 있어서 그래도 이제 앞으로 있을 CPI 역시도 계속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하락해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바로 이제 금리를 뭐 천천히 인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 좀 불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달까지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이제 빅테크 기업이나 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때는 좀 좋지 못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반영이 되고 전체적으로 데이터 상으로도 좀 전체적인 뭐 경기 침체가 아니다, 뭐 괜찮다라는 이야기들로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2023년 상반기까지는 뭐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힘든 모습이 조금은 있을지 몰라도 이제 그런 흐름이 점점 나아질 것이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CPI를 살펴봤을 때 이런 조목조목 따져본다면 의식주에 관련한 항목들은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 우리가 지출을 좀 줄일 수 있는 자동차적인 부분에서는 좀 내려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지금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만약에 좀 내려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1월 달에 빅테크의 실적도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좀 부진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가스비가 내려가는데 식료품까지 좀 같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아니면 왔다라는 발언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파월의 이러한 발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1월 이후에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에 아직 좀 버텨주고 있다라는 모습만 나와줘도 좀 시장이 잘 견뎌주지 않을까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현재 연준에서 어쨌든 발언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좀 약간의 경기 침체다 저번처럼 그런 식으로 말했을 때 우리 시장은 어떻게 좀 반응할까요? 우선은 옐런 재무장관이 네.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근이죠. 비교적 최근에 경기 네. 침체가 아니고 고용 지표가 좋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도 이제 미국 시장은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 또한 그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 계속 이제 이것을 부인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결국에 파월이 금리 인상의 속도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 얼마나 튼튼한지 등을 이야기해 줄 정도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되는 게 있다면 이제 이야기할 때 아무래도 좀 좋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나스닥의 가격이 그 직전,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죠. 오늘 나스닥이 갑자기 또 급등을 해주거나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또 눌려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2주 동안 관련돼서 뭐 나오는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상승을 해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타랠리 앞부분이 이제 좀 상승으로 가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눌려주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18K 선에서 횡보만 해줘도 좀 상승으로 가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측치가 대부분 7.2%에서 7.3%, 7.4%
30%로 이제 월가에서 지배적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예측치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된다면 가파르게 또 이제 하락을 해주거나 월가의 데이터에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생긴 거죠. 지금 이렇게 흐름이 이제 연준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던 것이다라는 것에 이제 좀 신빙성이 생긴 거고 앞으로도 같이 지켜봐야 하는 건 그래서 산타랠리가 오나요?라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합성한 사진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선 결국에는 CPI의 이제 이후죠. FOMC가 내일 새벽 4시에 있는데 그때 50bp를 밟느냐 안 밟느냐 보다는 연준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전에 그 지표로 삼을 것은 결국에 나스닥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CPI 발표를 통해서 현재 나스닥의 위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위치가 우리 금리를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파월의 의장의 발언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일단은 중국 측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중국에서 어쨌든 미국에서 이렇게 대적을 하기 위해서 가스를 위안화로 결제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러시아 쪽에서도 이렇게 루블화를 결제를 하려고 하던가 아니면 암호화폐 쪽으로 좀 손을 내미는 것 같은데 현재 이러한 상황 미국에서 계속 대적을 할 때 사실 미국이 달러가 이렇게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건 석유를 달러로 결제를 할 수 있어서였기 때문인데 이거를 반하려는 행동 좀 미국이 가만히 있을지 좀 궁금한데. 근데 어떤가요? 사실 네. 바이낸스 측과 이번 거래소 문제도 사실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사실 코인 시장이 이미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코인 시장이 중국과 미국의 주도로 움직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FTX 사건 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미국의 입지가 좀 작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네. 당연히 중국 쪽의 움직임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고 특히나 바이낸스는 FTX에서 이제 사람들이 던진 물량들을 바이낸스로 대부분 이제 유입이 됐죠. 네. 그래서 바이낸스의 이제 이용자 수가 거의 70%에서 80% 이상을 상회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승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인 시장을 중국 시장이 가지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물론 이제 바이낸스 회장이죠. 자오창펑은 이제 본인은 중국인이 아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중국 거래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이미 거의 이제 그 안에 있는 유기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연결관계가 사실 이미 거의 중국 쪽과 비슷하고 특히나 중동과도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그 전에 행보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시냐면 이런 바이낸스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이제 코인에 대한 견제는 미국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금을 계속 사고 있는 중국의 모습, 특히나 달러가 오를 때마다 달러를 팔고 금을 사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고 그것이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불만이 결국에 터진 거죠.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보여줬던 행동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본인들의 국가를 좀 안전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달러를 줄이면 결국 피해보는 건 그 주변 국가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CBDC 발행에 창성을 하고 그리고 네. 특히나 그것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결국에 G20이라고 하죠. 그런 국가들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특히나 인도, 이제 브라질, 중국, 이제 그런 러시아 세력들을 이제 포함을 한 브릭스 계열의 이제 그런 화상회의나 이런 걸 소집할 때 이제 너도 나도 같이 해줘 이런 식으로 껴달라는 국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도 이제 달러를 많이 좀 풀어내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변 국가들이 또 피해를 봤는데 특히나 그전에는 이제 개발도상국이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개발은 됐지만 성장이 조금 적게 되는 국가들 위주로 피해를 보죠. 그래서 특히나 유럽 국가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제 미국은 좀 입지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지보다 달러의 입지가 좀 작아지는 건데 달러는 이제 대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네. 화폐 개혁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우리끼리 많이 돌죠. 그래서 화폐 개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기존 세력들에게 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이고 결국엔 그렇다면은 계속 제재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낸스 어떡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셨을 텐데 바이낸스는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은 자금 세탁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당할 수 있다.
라고 미국의 검찰에서 이제 좀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또 미국 경찰이고 또 이런 행동들을 하느냐라는 거고, 또 이제 살펴봐야 하는 건 이것이 또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증명금이죠. 자본 증빙금을 97%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 사실은 101%라고 하더니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시장에 돕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살펴봤더니 97%는 맞지만 이게 BTC죠.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것들만 그렇고 이제 법정화폐나 다른 사람들 것까지 합치면 100%가 충분히 된다라는 이야기로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전에 또 같이 살펴봐야 했던 게 뭐냐면 바이낸스랑 샘 뱅크먼이 이제 좀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때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이것을 트위터를 통해서 거의 공개를 하면서 다퉜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용이 주된 것들이 뭐냐면 이제 자오창펑이 샘 뱅크먼은 언론과 정책 1인자 그리고 유명인에 이르기까지 유력자들에게 투자하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대중들에게 이제 어필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좀 세력 싸움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20억 달러 이상씩 뭐 24시간 동안 인출이 되는데 괜찮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FTX 사건에서 이제 바이낸스 쪽으로 대부분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금의 이동이 많이 있었죠. 20% 이상 이동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개수 자체가 올랐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유출이 많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평균 개수보다는 이제 값어치가 조금 당장은 뭐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전체적인 개수상으로는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특히나 이것은 옆에는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FTX랑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붙여온 건데 사실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옆에랑 이제 왼쪽이랑 다른 것은 유출이 있지만 충분히 버텨줄 만한 유출이고 오른쪽의 FTX 사건은 그 하락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이런 뭐 뱅크런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어쨌든 계속 피곤하게 한다는 거죠. 미국 쪽에서도 계속 이제 뭔가 태클을 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바이낸스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지갑으로 이동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또 거래소를 뭐 한국계 거래소는 사실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코인이 발행된 개수도 적고 그리고 코인의 개수가 적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숏 포지션의 청산 뭐 이런 것도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현물 거래소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럴 때는 지갑 이동이나 이제 좀 현물 거래소로 이동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좀 그래도 유비무환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유비무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걱정이 돼요. 그래도 걱정돼요. 라고 하신다면 지갑으로 잠시 이동시켜 놓고 그냥 보시고 상황 보시고 다시 뭐 진입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결국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면 결국 이제 좀 무서운 게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그런지를 같이 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 이제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신다면 코코아톡방에 같이 입장하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니까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달러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이 좀 피해를 본 것 같은데 유럽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 달러의 입지가 좀 줄어들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암호화폐에서도 이런 화폐 개혁이 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달러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의 공격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제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FTX 사태 이후에 바이낸스 쪽으로 조금 거래량이 좀 이동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측에 뭐 뱅크런 사태는 일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 쪽으로 이렇게 태클을 거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바이낸스 에서 만약에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갑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한국계 거래소는 아직은 안전하고
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과정들 좀 어렵긴 하지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접근을 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조금 더 쉽게 시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는 중국에 계속해서 공격을 좀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은 이런 상황일수록 좀 금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중국만의 새로운 방법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은 좀 어떤가요? 네, 우선 중국은 사실 이제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기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에 중국이 해왔던 행동들이 2018년 이후죠. 그때부터 미국이 조금 잠시 한눈을 팔았다 할까요? 지금 너무 급하니까 이제 자국의 상황이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자국의 상황을 정리할 때 중국이 그때 막 치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GDP를 거의 뭐 따라잡은 상황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는 했던 행동들을 보면 그때도 이제 페트로달러를 위협했죠. 페트로달러를 이제 위안화로 이제 가스나 뭐 그런 천연 자원이죠. 이런 가솔린, 휘발유, 원유 등을 이제 좀 결제를 하면서 이제 상하이 쪽에서 뭔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네. 같이 했던 것들도 결국에 중동 그리고 중국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사실 힘이 좀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미국의 힘이 좀 셌고 트럼프의 입김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쪽에 이제 불어 넣어줬던 입김과 그리고 관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이 꿈이 조금 좌절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사실 러시아랑 이제 가스 협정을 했거든요. 가스 협정도 하고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를 사실 생각해 보면 중국은 항상 장기적인 계획을 잘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계획을 그 전부터 세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1대1로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도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자꾸 중국이 대만을 자꾸 공격해요. 공격하는 이유도 그 중국은 사실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 앞쪽에 정말 있지만 작죠. 작고 이제 소량의 부분을 해서 결국에 발전된 도시들은 다 한국과 붙어 있는 정말 그런 도시들이죠.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데 그렇다면 중간이랑 이제 왼쪽에 하나 더 발전시켜서 서부개발구라고 하거든요. 그쪽을 좀 발전시켜서 이제 1대1로를 해서 결국에 원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자꾸 제재를 하는 그런 바다를 통해 가지 않고 이제 그런 1대1로를 통해서 육로로 가겠다. 그렇다면 더 많은 물량을 이제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비춰진 거고 그때까지 동참했던 국가들이 생각보다 좀 있고 그것이 뭐 사실 많은 뭐 저평가가 있어요. 고리대금업이다. 그것은 뭐 못 사는 국가들 도와주고 오히려 그 발전시킨 다음에 그거를 또 중국 소유로 자꾸 돌리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발전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동이고 결국엔 그걸 왜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뭔가 우위를 가져가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정말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 거짓말이지만 이제 좀 미국의 입장에서는 입지가 탄탄했기 때문에 중국을 한 번에 눌러주거나 했던 모습을 많이 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손잡고 가고자 하는 국가들이 좀 많이 생겼고 특히나 CBDC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또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항상 해왔고 특히나 이제 작년 11월의 하락도 생각해 보면 이제 자국민들이 던진 것을 본인들이 다 흡수하면서 단기간에 비트코인 보유량 1등이 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화폐 개혁이나 이제 좀 브릭스 세력 그리고 G20 세력을 통해서 이제 미국과 대적하는 모습 많이 보여줄 거고 이제 유소년이 많은 쪽으로 결국에 나라가 발전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도 뭐 인도라든지 그런 국가들의 발전도 또 눈에 띌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은 계속 방어를 하기 위해서 코인을 눌러줄 생각이 있고 나머지 뭐 브릭스 세력들은 이것을 키워서 뭔가 이제 대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CPI 발표 이후에 우리가 PPI부터 고용지표 CPI까지 세 가지의 흐름 같이 살펴봤고요. 우리가 내일 있을 금리 인상 전에 우리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비트초아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